돌아온 순무.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어느 겨울날이었어요. 날씨가 몹시 추웠지만 배가 고픈 동물들이 먹을 것을 찾으려면 밖으로 나와야만 했어요. 다행히 작은 토끼는 순무 2개를 발견했답니다. 몹시 배가 고팠던 토끼는 그 자리에서 당장 순무 1개를 아삭아삭 베어 먹었어요. 또 다른 순무도 얼른 먹어버리려다 친구인 당나귀가 생각났어요. 당나귀도 아마 배가 고플 거야. 난 순무 1개로 배를 채웠으니 이 순무는 당나귀에게 갖다 주어야지. 그래서 토끼는 눈밭을 깡총깡총 뛰어서 당나귀네 집을 찾아갔어요. 하지만 당나귀는 집에 없었어요. 그래서 작은 토끼는 순무를 당나귀네 집 문지방에 두고 돌아갔어요. 잠시 후 당근 몇 개를 구해서 집으로 돌아온 당나귀는 문지방에 놓인 순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이 순무를 누가 갖다 놨을까? 당나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. 그러다 문득 양의 얼굴이 떠올랐어요. 양도 배가 고프겠지? 난 당근이 있으니까 이 순무는 양에게 갖다 주어야겠다. 당나귀는 그대로 양에게 폴짝폴짝 달려갔어요. 그런데 양은 집에 없었어요. 그래서 당나귀는 양의 식탁에 순무를 놓고 돌아갔어요. 한참 후에 양이 양배추를 구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. 누가 이 순무를 갖다 놨을까? 고맙기도 하지. 양은 순무를 손에 들고 친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어요. 그런데 토끼는 밥을 잘 먹고 있을까? 양은 갑자기 작은 토끼가 걱정됐어요. 그래서 순무를 들고 토끼에게 갔어요. 토끼는 마침 집에 있었어요. 하지만 깊이 잠들어 있었지요. 그래서 양은 순무를 토끼의 침대 곁에 두고 돌아갔어요. 아, 잘 잤다. 잠에서 깨어난 작은 토끼는 침대 곁에 놓인 순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이건 내가 당나귀에게 갖다 준 순무 같은데? 작은 토끼는 차근차근 생각해 보았어요. 그러고는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순무를 아삭아삭 맛있게 베어 먹었답니다. 끝. 작은 선행. 어느 시골에 작은 조각배를 가진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. 그는 해마다 여름이 되면 2 아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호수 위에서 낚시를 즐기곤 했지요. 어느 날 여름도 서서히 끝나가고 찬바람이 불 무렵이 되자 남자는 배를 보관해 두기 위해 무트로 끌어올렸어요. 그러다가 배 밑에 뚫려 있는 작은 구멍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지요. 남자는 잠시 고민을 하고는 배를 그대로 창고에 넣었어요. 어차피 곧 겨울이 올 텐데 그동안은 쓸 일이 없으니 수리는 내년 봄에나 해야겠다. 그리고는 며칠 후 남자는 페인트공을 불러 조각배를 새로 칠하게 했어요. 페인트공은 조각배를 멋지게 칠해주고 돌아갔어요. 이듬해 여름, 남자의 2 아들은 낚시를 하고 싶다며 아버지에게 배를 꺼내달라고 졸랐어요. 남자는 아들들을 위해 배를 꺼내주었어요.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났어요. 불현듯 남자의 머릿속에 배에 뚫려 있던 작은 구멍이 떠올랐어요. 남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. 놀란 남자는 허겁지겁 호수로 달려갔어요. 그러다 배를 끌고 돌아오던 2 아들과 마주쳤지요. 아이들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자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2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했어요.
그리고는 배를 살펴보았죠. 조각배의 작은 구멍은 누군가가 이미 수리를 해놓은 후였어요. 곰곰이 생각에 잠겼던 남자는 겨울에 조각배에 칠을 한 페인트공을 찾아갔어요. 갑자기 찾아온 남자가 선물을 내밀자 페인트공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어요. 저는 배를 칠하고 이미 보수를 받았는데 갑자기 왜 이런 선물을 주십니까? 그 배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당신이 그것을 고치지 않았나요? 나는 나중에 그것을 고칠 생각으로 있다가 그만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구멍이 난 배를 오늘 내 아들들이 타고 나갔었답니다. 당신은 내가 그 구멍을 수리해 달라는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깨끗이 수리해 주었지요. 당신이 베푼 작은 수고와 친절이 오늘 내 아이들의 생명을 구했답니다. 끝. 열매. 한 할아버지가 뜰에 나무를 심고 있었어요. 흰 수염이 무성한 할아버지는 어린 묘목을 정성껏 심고 흙을 꼭꼭 밟아 잘 다독여 주었어요. 그러고 나서 굽은 허리를 펴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흐뭇한 표정으로 물을 주었어요. 마침 정원 옆을 지나던 한 청년이 이 광경을 보고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어요. 할아버지, 힘들지 않으세요? 웬 나무를 그렇게 열심히 심으세요? 할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유쾌한 목소리로 청년에게 답해 주었어요. 그야 이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지. 그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세월이 한참 걸릴 텐데요. 젊은이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. 그야 당연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. 한 70년쯤 걸릴 걸세. 그렇다면 할아버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맛보기는 힘들지 않을까요? 그러나 할아버지는 여전히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. 그래, 분명히 그렇겠지.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. 내가 태어났을 때도 이곳에는 나무가 많았지. 어느 나무나 과일이 풍성하게 열려 있었어. 그건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심어 놓으신 것이었지. 그러니 나도 먼 훗날 열매를 따먹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 나무를 심는 것이라네. 끝. 송아지와 박군무. 시골 마을에 풍년이 들었어요. 곡식마다 이삭이 알차게 여물고 채소도 탐스럽게 자랐지요. 무 농사를 지은 농부네 집에도 수확이 많았어요. 그런데 거두어들인 무 가운데 하나가 정말 놀랄 만큼 크지 뭐예요. 그것은 어린아이 키만큼이나 커다란 무였지요. 농부는 그것을 자기가 먹기가 아까워 사또에게 바치기로 했어요. 그 고을의 사또는 어질고 현명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었지요. 농부는 무를 집으로 묶어서 관청으로 끌고 갔어요. 사또, 올해 수확한 무 가운데 가장 크고 탐스러운 무를 가져왔습니다. 지금껏 무 농사를 지어오면서 이렇게 큰 무는 처음 봅니다. 이렇게 농사가 잘 된 것도 다 사또께서 고을을 잘 보살펴 주신 덕이니 이것을 사또께 바치겠습니다. 사또는 크게 기뻐했어요. 참으로 가력한 농부로다.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그냥 보낼 수가 없구나. 여봐라, 저 사람에게 줄 만한 선물이 없느냐? 마침 며칠 전에 새로 태어난 송아지가 한 마리 있사옵니다. 옳거니 그걸 저 농부에게 내어주도록 하여라.
결국 농부는 무 하나 바치고 송아지 한 마리를 얻은 셈이 되었지요. 이 소문을 들은 이웃의 욕심 많은 농부는 너무 셈이 났어요. 아이고 배야, 에고 배 아파. 곶감 무 하나를 바치고 송아지를 얻었단 말이지. 나도 사또에게 상을 받고 말 거야. 무 하나로 송아지 한 마리를 얻었으니 나는 송아지를 갖다 바쳐야지. 그러면 그보다 훨씬 큰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거야. 욕심 많은 농부는 당장 토실토실하게 살이 오른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는 사또에게 갔어요. 사또, 제가 여러 해 동안 소를 키워봤지만 이렇게 포동포동 살찌고 복스러운 송아지는 처음입니다. 이렇게 송아지가 살찌고 소인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도 전부 사또의 덕입니다. 그래서 이 송아지를 이렇게 끌고 왔으니 부디 받아주십시오. 사또는 욕심쟁이 농부도 크게 칭찬해준 다음 이방에게 또 물었어요. 이 갸륵한 농부에게 줄만한 귀한 선물이 없느냐? 욕심쟁이 농사꾼은 마음이 설레었어요. 그때 이방이 말했어요. 귀한 물건이라면 며칠 전에 들어온 큰 무가 있사옵니다. 그렇지, 내가 그걸 생각하지 못했구나. 사또가 욕심쟁이 농부에게 그 물을 내어주라고 이르자 하인들이 커다란 물을 들고 와 욕심쟁이 농사꾼에게 안겨주었지요. 욕심쟁이 농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실룩셀룩 울그락퍼르락 우거지상이 되어 물을 안고 돌아왔대요.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송아지를 갖다 바쳤다가 결국 무 하나랑 맞바꾼 셈이 된 거지요. 끝.